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수열부터 우리가 또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수열이 뭐냐면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한 것을 뜻합니다.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한 것을 우리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이 막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 아닌 거고, 항상 규칙성을 갖게끔 수를 나열해야 수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5, 8, 11 이렇게 쭉쭉쭉 가면 그 다음 친구가 우리 14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3씩 커져 나가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3, 9, 27 이렇게 쭉쭉쭉 간다면 다음 친구는 뭐 81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222 2222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다음 번째 친구는 22,222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규칙성 있게 수를 나열한 것을 우리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배울 텐데 크게 세 가지 수열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친구고, 세 번째 친구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을 우리 배울 건데, 일단 등차 수열이 뭐냐면 같은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차로 이루어진 수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써볼까요? 쉽게. 자, 그러면 얘네들의 차가 다 몇이니까? 다 1이니까 같은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고요. 등비 수열은 뭐냐면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 수열을 뜻합니다. 자, 등차 수열은 같은 차로 이루어진 수열인 거고, 등비 수열은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 수열인 거고, 여기는 등차도 아닌 등비도 아닌 이런 수열도 우리 세 가지 크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등차 수열, 같은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먼저 배울 텐데, 이런 모양인 거예요. 2, 5, 8, 11, 14 이렇게 같은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보면 여기 차가 3이고, 여기 차가 3이고, 여기 차가 3이고, 여기도 차가 3이죠. 그래서 공통된 차가 각각 보니까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이 공통된 차를 우리 두 글자로 줄여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수열에서는 같은 차, 공차가 몇인 거예요? 3.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1, 5, 9, 13, 17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차를 다 구해보면 차, 여기가 다 4죠.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몇? 4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공차를 구할 때는 꼭 어떤 항에서 앞항을 빼야 돼요. 이야기 안 해줬지만 얘네들 이름이 다 항이에요. 항. 이것들 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들을 항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차를 구할 때는 어떤 항에서 그냥 앞항을 빼면 된다.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어떤 항에서 그냥 앞항, 어떤 항에서 앞에 항을 빼야지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서는 다 어떤 항에서 뺄 때마다 다 2니까 공차가 몇?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만 알면 등차 수열을 다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쉬운 문제 하나 풀어본다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AN의 집합 이런 표현이 있다면 얘는 일반항이에요. 항을 일반화시킨 일반항입니다. 일반이 무슨 뜻이냐면 특정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두루두루 등차 수열 모든 항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당연히 A1도 있는 거고 A2도 있는 거고 A3, A4, A5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은 3이고 예를 들어서 A5가 몇을 할까요? 15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A7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은 같은 차로 자꾸 더해주면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A1하고 A5 얘네들이 몇 칸 차이 날까요? 4칸. 얘네들은 4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칸을 가면 숫자가 12가 더해진 거니까 4칸 갈 때 숫자가 12 더해지니까 한 칸 갔으면 3 더해졌겠죠. 그쵸? 그럼 얘 4칸 갈 때 12가 더해지니까 한 칸 가면은 3 더해지는 거겠구나. 자, 그러면 A5를 기준으로 A7로 갈 때 얘네들은 2칸 가는 거니까 우리 한 칸이 3이니까 2칸이면 6. 그럼 얘한테 6을 더해줘서 A7은 21이겠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가장 우리 모든 문제를 풀 때 편리하냐면 한 칸 움직일 때 공차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등차수는 뭐라고요? 한 칸 움직일 때 공차를 한 번 더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칸 움직이면 공차를 몇 번 더 하면 되고 2번 3칸 움직이려면 공차를 3번 더 하면 되고 만약에 100칸 움직인다고 하면 공차를 100번 더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차수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다? 한 칸 움직일 때 한 번씩 공차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에 지금 우리 항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A5의 항은 숫자가 몇일지, A7은 몇일지 이런 항을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따가 뒤에서 합도 배워볼 건데 그러면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얘네들의 합이 몇일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등차수열의 항과 합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등차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 공차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하나 풀어본다면 A3이 27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A4랑 A5랑 더하면 며칠 할까요? 54일 때 A6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 이거 54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쓸까요? A8로 쓰자고. A8이 며칠 할까? 39. 39라고 합시다. 자, A3이 27이고, 세 번째 있는 항이 27이고, 네 번째와 여덟 번째를 더하면 39일 때, 우리 A6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친다면, 자, 이 친구는 A4는 얘를 기준으로 몇 칸 움직인 거죠? 한 칸. 그러니까 27한테 며칠 더한 거라고 쓸 수 있어요?
공차를 한 번 더한 거. 그럼 공차는 보통 D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27을 공차를 한 번 더한 것과 그리고 얘는 27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칸 움직인 거니까 3에서 8은 5칸 움직인 거니까 27을 기준으로 공차를 5번 더한 게 39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자변을 계산해 보면 54 더하기 6D가 39인 거니까 이 친구를 일로 이항시키면 6D는 39에서 54를 빼면은 몇이죠? 마이너스 15네요. 숫자가 별로긴 하지만 6D가 마이너스 15이다. 그러면은 우리 사실 생각해 볼 거는 여기만 생각해 보면 돼요. A3에서 A6으로 간 건 사실 얘를 기준으로 몇 칸 움직인 거니까 3칸 움직인 거니까 3D를 구하면 되겠네. 공차를 3번 더한 거니까 공차 3개 더한 값만 알아내면 되니까 공차를 6번 더한 게 마이너스 15니까 공차를 3번 더한 거는 얘를 나누기 2해서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칸 움직이면 마이너스 2분의 15를 더해주면 되니까 A6는 2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5를 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54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서 2분의 몇이죠? 39 39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A1 그러면 A8은 A2를 기준으로 우리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몇 칸 차이니까 6칸 차이니까 6D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맞죠? 아니면 A8은 A1을 기준으로 몇 칸 차이 나니까 7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7번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러면 A20은 얘네들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차이 나니까 19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19개 더해주면 될 것 같고요. A100은 A1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되니까 몇 칸 차이니까 99칸 차이니까 공차를 99번 더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AN이 A1에서 몇 칸 떨어지는지 보려면 숫자를 빼면 되니까 N-1칸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된다? N-1번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다 적혀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A는 A1 더하기 N-1D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걸로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아요. 다 그냥 등차 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 공차를 한 번 더한다. 이것만 생각해 주셔도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 얽매지 마시고 그리고 보통 그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많이 써서 이게 A1이라고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A1은 A 더하기 N-1D 이거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이걸로 문제를 푸는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등차 수열은 꼭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등차를 한 번 더 한다. 꼭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우리 일단 풀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합시다. 예를 들어서 A2, 3, A5, 12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무조건 항 두 개만 알면 일반화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항 두 개만 알면. 그럼 얘하고 얘하고 봤을 때 숫자가 몇 칸 차이 나니까 숫자가 몇 칸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칸 차이 나니까 3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된다? 3번 더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는 3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12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얘는 3D는 9이고 D는 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일반화 공식을 작성하냐면 그래서 A1은
A에다가 몇을 더하면 된다? n-1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얘가 공차잖아요.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첫 번째 항은 우리 다시 이 친구한테 3을, 얘가 두 번째 항이니까 3을 거꾸로 빼주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0이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 다 조금만 전개해서 생각해보면 A1은 얘를 분배법칙하면 3n-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 일반화 공식을 A는 A 더하기 n-1d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몇 n 어쩌고 숫자 이렇게 몇 n 어쩌고 숫자 이런 모양으로 n에 관한 우리 1차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n에 관한 1차식으로 등차수열 일반화 공식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2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등차수열이구나. 그냥 보자마자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러면 공차는 누구고? 공차는 2겠구나. 앞으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2씩 더해져 나가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a는 7n-4 이렇게 나온다고 쳐도 아 얘는 그냥 등차수열이구나.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럼 공차는 몇이겠구나? 7이겠구나. 한 칸 움직일 때마다 7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꼭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는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면서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뭐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해봐라. 이게 1번 문제고 여기서 공차를 물어본 문제.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뭐 일반화 공식 해가지고 A는 A 더하기 n-1d 해가지고 막 푸는 게 아니라 A1에서 A4까지 몇 칸 차이 나니까 3칸 차이 나니까 얘에서 1로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했겠어요? 3번. 그러면 아 얘한테 3d를 더했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1에다가 3d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럼 3d는 9가 되고 공차 d는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공식 없이 가장 우리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2번도 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일 때 등차수의 첫째 항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A1을 물어본 거예요.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거꾸로 A5에서 A1은 몇 칸 차이? 4칸 차이. 근데 앞으로 가는 거니까 공차를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공차를 빼야겠죠. 그럼 여기서 얘로 내려갈 때는 공차 4개를 빼면 되겠구나. 근데 공차 하나가 몇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6에다가 12를 더해주면 A1이 되겠구나. 답은 몇? 6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등차수열 AN에서 A5는 4 A3이고 그 다음 A2 더하기 A4 더하면 6일 때 A7을 구해라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얘도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것부터 사용해볼까요? A5가 A3한테 4 곱한 거하고 같대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A5는 A3하고 몇 칸 차이? 2칸 차이. 그럼 내가 이 식을 조금 바꿔보면
얘하고 얘는 둘이 두 칸 차이니까 A5를 우리가 작성할 때 A3에서 두 칸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게 얘랑 같다는 말이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 보면 결국 3A3가 2D하고 같구나. 자, 그러면 A3는 3분의 2D겠구나. 이렇게 식한계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A3 기준으로 공차를 한 번 빼주면 되는 거고, 왜냐면 한 칸 차이니까. 이 친구는 A3 기준으로 공차를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표현할 때 A2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A3에서 공차를 한 개 뺀 것, 그리고 A3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것을 더해봤더니 6이더라. 그럼 얘하고 얘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이 A3이 6이더라. 자, 그럼 A3은 3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3이 3이면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보면 3은 3분의 2D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D는 몇? D는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되는 일인 거니까 여긴 지워지고 여기 곱하면 2분의 9, 공차는 2분의 9 이렇게 공차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는 A7을 물어봤죠. 그쵸? 그러면 근데 우리가 A3가 3인 걸 아니까 여기서 A3에서 7을 몇 칸 차이? 4칸 차이. 그러면은 우리 3한테 공차 몇 개 더하면 돼요? 공차 4개를 더하면 A7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공차 하나가 몇이니까 2분의 9니까 얘는 3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곱하면 2, 18 그래서 3 더하기 18은 2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문제 풀었는데도 공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몇 칸 차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 얽매여서 푸는 것보다 몇 칸 차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보면 31번째 항이 85고요. 45번째 항이 127인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이러고 있네요. 얘가 있을 때 문제가 많은데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A 100을 구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숫자 175는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그럼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A31과 A45.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한 몇 개만 알면 다 알 수 있다고 했죠. 한 두 개만 알면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 두 개를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30이라고 45니까 이 둘은 몇 칸 차이일까요? 14칸 차이.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했다? 14번 더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진다? 127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항해 볼까요? 14D는 127에서 85를 빼면은 42겠네요. 그쵸? 그러면 14D가 40이니까 D는 몇? 3 이렇게 먼저 공차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30이라고 첫 번째 하고 몇 칸 차이니까 30칸 차이니까 공차를 몇 번 빼야 돼요? 30번. 얘 31에서 첫 번째 하고 갈 때 30칸 차이니까 공차를 몇 개 빼자? 30개 빼자. 근데 공차 하나가 몇이니까 3이니까 얘는 결국 85에다가 30에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0.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몇이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없이도 풀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숫자를 가장 가깝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럼 우리가 45가 127인 걸 알잖아요. 근데 45하고 100은 몇 칸 차이? 55칸 차이. 그러니까 127한테 공차를 55번 더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127 더하기 공차 하나에 3이니까 여기서 3을 곱하면 165.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2 그리고 여기 8, 9,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0번째 하는 숫자면 29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5가 항이면 걔는 A 몇인지,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본 건데 얘는 공식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리 지금까지 한 것처럼 구해도 되지만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A는 첫 번째 항 -5 더하기 n-1이었으니까 3n-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모르는 이 AN을 구해봤더니 몇으로 나올까? 근데 얘를 먼저 분배분 시켜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얘는 3에 여기 -3이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N은 3인 -8 근데 얘가 몇으로 나오더라? 175로 나오더라. 그러면 3에는 180 몇이죠? 183? 183으로 나오고 183을 3으로 나눠보면 n은 61. 얘는 몇 번째 항이겠구나? 61번째 항이겠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을 다 안 쓰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문제를 봐보면 필수 예제 4번 이거는 위에 거 하나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쭉쭉쭉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냥 풀어서 3씩 생각해봐도 되지만 공식을 굳이 써서 풀어보자면 A는 첫 번째 항 누구? 100. 공차는 항상 어떤 항에서 앞에 항을 빼기로 했으니까 97에서 100을 빼면 -3 -3 n-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먼저 식 조금 간단하게 바꿔주신 거 나쁘지 않다고 해요. -3엔 얘랑 곱하면 3이니까 103. 그러면 모르는 어떤 AN 항이 첫 번째로 음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음수가 된다는 소리는 이 자식이 0보다 작아야 되네요. 이렇게 이 자식이 0보다 작으려면 103이 3n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얘를 3분의 103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근데 3분의 103은 34점 몇이거든요. 얘가 34점 몇이니까 34.5뭐뭐니까 n은 몇부터 가능하다? 35번째 항부터 우리 음수로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음수가 나온 항은 몇 번째 항? 35번째 항.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필수 예제 5번 같은 것도 문제가 같고, 필수 예제 6번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필수 예제 6번. 필수 예제 6번. 18하고 몇이죠?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다고 하네요. 하고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건데 자, 생각해보면 여기 18하고 어쩌고 9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들 거니까
일단은 우리 숫자 두 개를 바로 알잖아요. 함 두 개를 알면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일단 몇 칸 차이인지 보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몇 칸, 세 칸. 자, 그럼 얘에서 얘로 갈 때는 세 칸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18한테 세 칸을 더해주면 9가 되겠구나. 그럼 3D는 마이너스 9일 거고 D는 몇? 공차하면 마이너스 3이겠구나.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3씩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 다음에 한 칸 움직이면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니까 바로 오른쪽 친구는 15 이렇게 나올 거고, 얘에서 한 칸 더 가려면 한 칸을 더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되니까 1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예제 6번도 이렇게 풀었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개념 설명을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 등차 수열의 지금까지 방금까지는 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등차 수열의 우리 합도, 등차 수열의 합도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화가 있냐면, 옛날에 학교에서 어떤 반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착착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리 있고, 선생님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학생. 근데 선생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이들이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네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써서 더해 라고 시킨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2학년쯤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안 더한 친구 있으면 혼낼 거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은 다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다 더하고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이 친구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안 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물어본 거야. 너 내가 낸 문제는 다 풀고 떠드니? 라고 했더니 5050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시킨 지 몇 초 안 됐는데 바로 5050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5050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계산 결과 1부터 2부터 3부터 다 더하고 있는데 다 더하니까 505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얘 이름은 가우스라는 친구인데, 가우스가 딱 칠판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 1부터 100까지 다 더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밑에다가 거꾸로 한 번 더 써볼게요. 거꾸로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다 100일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더하면 다 100일이 나와요. 얘도 100일, 얘도 100일, 얘도 100일, 쭉쭉쭉 가고, 여기도 100일, 여기도 100일, 여기도 100일이 나와요. 근데 100일이 몇 개 나오겠어요? 100일이 100개 나오겠죠? 100일이 100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첫 줄이지만 제가 밑에 한 줄 더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씩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럼 얘하고 이거만 곱하면 1100이니까 1100을 2로 나누면 5050 이렇게 풀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에도 이 방법으로 똑같이 다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면 우리 아까 1부터 100까지였잖아요. 1부터 100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좋냐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다.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다. 그리고 항의 개수만큼 곱한다.
항의 개수만큼 곱하고 나누기 2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절반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몇 개 곱한다? 절반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절반만 곱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이 100개니까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더하면 101. 근데 101인데 항이 원래 100개. 근데 절반만 곱하기로 했으니까 50을 곱하면 5050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도 101인데요? 상관없어요.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절반 개수를 곱한다 이래도 되고요. 세 번째 항과 끝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절반 개수를 곱한다. 네 번째 항과 끝에서 네 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절반 개수를 곱한다. 다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 되냐면 가운데 두 마리. 가운데 두 마리도 이하고 이하를 더하고 항의 절반 개수를 곱하면 모든 친구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하고 이하고 더하면 10. 이하고 이하고 더하면 10. 근데 여기는 더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 생각해보면 이하고 이하고 더하면 10이니까 이 가운데 친구를 두 배하고 곱한다. 누구를 곱한다? 항의 개수의 절반을 곱한다. 그러면 2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약분하면은 사실 가운데 친구를 5번 곱한 거니까 이것도 공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운데 친구만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가운데 숫자를 몇 번 곱하면 된다? 5번 곱하면 된다. 항의 개수로 곱하면 된다. 선생님 홀수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다고요? 가운데 친구를 항의 개수로 곱한다. 가운데 친구를 항의 개수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4, 7, 그리고 10, 13, 16 이렇게 항의 개수가 홀수잖아요. 이럴 때 합을 구할 때 가장 빠른 거는 가운데 친구를 항의 개수로 곱한다. 그럼 10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는 50. 그럼 얘네 5마리를 다 더하면 50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필수예지 7번을 보면 등차 수열이 이룬다고 하네요. 여기 x제곱 빼기 1 2x 더하기 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를 구하라 이런 건데, 등차수를 만약에 합을 구한다고 하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고 항의 개수 절반을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친구를 항의 개수로 곱한 거 같다고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얘하고 얘의 평균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의 절반 값이다. 그래서 얘를 2배 하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더한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운데 있는 친구를 더하면 가운데 친구를 2배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더한 값과 같다. 왜냐? 가운데 친구는 이 두 친구의 평균 값이니까 가운데 친구를 2배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더한 값과 같다. 자, 그럼 예를 10을 써볼게요. 가운데 친구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한 값과 같다. 그 예를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2x x 여기 5 여기 1 누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x는 누구하고 누구? x는 2분의 5와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운데 친구를 2배 하면 나머지 친구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바로 이어서 봐볼게요. 3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3차 방정식. 1학년 때 봤던 3차 방정식. 여기가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있는데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꼴부터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같다. 그리고 둘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와 같다. 그리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t랑 같다. 이거를 까먹었을 테니까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도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면 우리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는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과 둘씩 곱한 거의 합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사실 등차수열 문제에서 둘씩 곱한 거의 합은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근의 합만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 3으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친구의 2배는 나머지 친구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의 합은 가운데 친구의 2배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는 3. 얘를 문자를 한 개로 줄여버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베타니까 이 자식이 2베타니까 이 식을 다시 써보면 3베타는 3. 베타면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베타가 1.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실근을 구한 거잖아요. 여기서 한 실근을 구한 거잖아요. 1이라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나오고 있지만 한 마리만 근으로 알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K값은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하기 K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K는 몇? 8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차수열의 합과 그리고 등차수열의 항이죠. 먼저 등차수열의 항과 합을 먼저 배워봤는데 등차수열의 합 다 배워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A 더하기 n-1D 그게 아니라 등차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 공차를 몇 번 더한다? 한 번 더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어떤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면 얘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등차수열이다. 여기서는 공차가 몇인? 2인 등차수열이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얘도 볼 것도 없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겠구나. 공차가 몇인? 3인. 이렇게 우리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등차수열 여기까지 228쪽까지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수요일쯤에 인강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공부를 224쪽부터 228쪽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